왜 우리는 한글을 기적이라 부를까요? 1942년 만주.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성호는 어깨에 고문 자국을 안고 헛간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것은 총도 무기도 아닌 단 3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 전하고 싶었던 충격적 진실.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종이에는 한글로 적힌 항일 선언문이 있었죠. 일본 헌병은 묻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김성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우리말이고 우리 정신입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국립한글박물관에 실제로 보관된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글을 지키려 했냐고. 그 답은 한 세기를 넘어 지금 우리 앞에 선한 외국인의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2023년 미국 MIT 언어학 여성 교수이자 언어보존 운동가로 활동 중인 레이첼 모건은 전 세계 문자의 구조를 연구하던 중 한국의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이건 인공지능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야. 그녀는 처음으로 한글을 접했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한글의 논리나 디자인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성호가 들고 있던 항일 선언문에는 그가 밤마다 몰래 배운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감시 속에서도 그는 한자가 나, 다를 마음속에 새겼죠. 그 글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조국의 이름이었고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그가 글을 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자기 언어로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당시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철저히 금지했고 한글을 배운다는 건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을 어귀에 숨어든 작은 교실들에서 비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낡은 종이와 수추로 글자를 쓰며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하늘 천, 따지가 아닌 가, 나, 다, 라, 마. 이 글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레이첼 모건 교수는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지방 도서관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전쟁 당시 피란민이 쓴 일기장이 보관돼 있었죠. 그 일기장에도 또박또박 적힌 한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쌀이 떨어졌다. 그래도 아이가 한글을 썼다. 그것으로 족하다. 레이첼 교수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문자가, 언어가 이런 감정을 담을 수 있다니 이것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고 생존이고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레이첼 교수는 귀국 후 자신이 겪은 충격과 감동을 바탕으로 한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바로 숨겨진 언어, 불멸의 문자 한글.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서울의 한 작은 골목, 다 쓰러져가는 가옥에 사는 87세의 이남순 할머니는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이며 배웠어요. 잘못하면 아버지도 우리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게 우리말이니까 너무 소중했어요. 레이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한글은 살아남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밤 할머니의 집 앞에서 혼자 조용히 한글 자모를 읊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건 단지 알파벳이 아니야. 이건 심장이야. 그들의 역사고 자존심이야. 이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에 삽입되었고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은 방송 이후 충격과 경외를 표했습니다. 하버드대 언어학과의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건 문자 설계의 최고봉이며 동시에 인류애의 유산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어떻게 이토록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레이첼 교수는 다큐멘터리의 완성을 앞두고 세종대왕의 흔적을 좇아 여주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시작했군요. 1453년 세종대왕은 수많은 반대와 질병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집현전 학자들과의 논쟁, 귀족들의 반발, 그리고 본인의 시력과 건강까지 잃어가며 그는 단 하나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백성이 말하고도 그를 몰라 뜻을 전하지 못하니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 문자를 만든다. 레이첼은 박물관 유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건 인간을 위한 언어였어요. 엘리트를 위한 게 아니고 권력을 위한 게 아니고 문자 사상 최초로 모두를 위한 글자였죠. 이후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글은 발명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공개 직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인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올린 영상과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자 철학이다. 내 아이에게 처음 가르치고 싶은 문자가 생겼어요. 한글,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전 세계가 한글 앞에서 감탄하기 시작했다. 레이첼 모건 교수의 다큐멘터리는 UN,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언어문화 보존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상영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게 이미 수여된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이례적으로 언어 인권의 상징으로 한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레이첼 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억압받고 지워지고 무시당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연설 후 각국 청중의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소수 언어 공동체 대표들은 우리도 한글처럼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라며 한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자국 문자를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종 방송사와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다시 한번 한글의 힘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한 미국 중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갑자기 폭증합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 한 여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문자는 뭐냐고요? 전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해받기 위한 문자니까요. 그리고 한 방송 프로그램은 레이첼 교수와 이남순 할머니를 다시 초청해 전 세계 언어가 사라져가는 지금 한글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전국에서는 한글을 다시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평생 한글을 몰랐던 70대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한글 학교에 등록하는 장면. 탈북민 소녀가 한글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밝히는 인터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교실을 개설하는 풍경까지. 모두가 한글을 통해 소통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있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프랑스 철학자가 레이첼 교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껏 우리는 알파벳이 문명의 척도라 믿었지만 진정한 문명은 모두가 함께 쓰는 문자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한글 중심 철학 포럼을 창설하게 된 것이죠. 그 포럼은 곧 유럽과 아시아 학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국제 포럼으로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의 슬로건은 단순했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말하라, 기억되기 위해 써라. 그리고 이 문장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 남긴 말과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700년의 시간, 그리고 반대편 지구에서 이 위대한 발명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제 포럼이 열린 지 1년 후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엔은 10월 9일, 즉 한글날을 세계 문자의 날로 지정하며 기념 선언문을 한글 원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합니다.
전 세계 193개국의 외교관들이 함께 서명한 선언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상징적인 선언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자 시대의 종말, 이해의 문자 한글의 부상.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쉽게 배우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전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도 다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글학회가 목숨 걸고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국 전쟁 와중에도 신문을 한글로 발행하던 국민방송국.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가들이 한글로 적어내려간 자유와 정의의 시. 이제 한글은 단지 문자 체계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용기의 상징이자 말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레이첼 교수는 포럼의 마지막 날 조용히 무대 위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글자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건 문자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해 겨울 레이첼 교수는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그녀에게 명예한글 홍보대사 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죠. 행사장에는 수많은 언어학자, 교육자, 그리고 한글을 처음 배운 외국 학생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선 레이첼 교수는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냅니다. 이건 1943년에 쓴 편지입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자신의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죠. 그녀는 또박또박 한글로 읽습니다. 내 딸아. 글을 몰라 억울한 사람 되지 말고 말을 알아도 쓰지 못해 침묵하는 이 되지 말거라. 이 한글이 너를 지킬 것이니 너도 이 한글을 지켜다오. 그날 수많은 관객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고 한 나라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린 순간이었죠. 그녀의 음성이 잦아들자 한 아이가 관객석에서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저도 한글로 편지를 써도 되나요? 레이첼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날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한글로 쓰는 편지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브라질의 소년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한글로 쓴 첫 편지. 케냐의 여성이 부모에게 쓴 사연 담긴 한글 편지. 그리고 독일의 중학생이 한글을 배워 꿈을 찾았다며 적어내려간 자기 고백까지.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감정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수천만 건이 공유되었고 한글을 활용한 소설, 시, 에세이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한 외딴 섬학교에서는 현지 아이들에게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던 상황에서 한글에 소리나는 대로 쓰는 과학적 구조가 해결책이 됩니다. 현지 교육자가 말하죠. 기적 같았어요. 아이들이 2주 만에 글자를 쓰고 읽어요. 이건 문자이기 전에 희망이에요. 레이첼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지위도 출신도 상관없이 모두가 배울 수 있고 모두가 전할 수 있는 세상.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레이첼 교수가 처음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미국 학계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왜 굳이 한국 문자를 연구해? 세종. 그게 누구야? 아시아 문자야 다 거기서 거기 아냐? 심지어 연구비 삭감 위기까지 겪으며 그녀는 외로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소외된 이들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해외 한 연구소에서 한글의 AI 언어학적 효율성을 무단 차용해 자체 개발 문자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단지 좋은 참고 사례였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을 비롯해 한글을 연구하던 여러 국제학자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건 문화 도둑질입니다. 한글은 그저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레이첼 교수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호히 말합니다. 한글은 수천의 희생과 수백 년의 투쟁 속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이 문자는 누군가의 숨결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문화도용 논란을 계기로 한글의 기원과 가치에 대한 진지한 재조명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이 논란은 한국 사회 내부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세계에 알리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왔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죠.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폐가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비밀 문서들이었죠. 그 안에는 고문을 당하던 조선 어학자들이 자신의 혈서로 남긴 한글 사전 초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장은 눈물로 번져 잘 보이지도 않았죠. 이 글자들을 지키지 못하면 조선은 사라진다. 이 기록이 공개되자 해외 언론은 다시 한번 한글의 역사적 무게에 주목합니다. 단지 편리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언어였다. 레이첼 교수는 이 사료를 보고 다큐멘터리 2부작의 제작을 결정합니다. 이번 제목은 피로 쓴 사전, 영혼의 문자.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글은 발명이 아니라 부활이었어요. 끊어지려던 숨을 다시 이어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교육기관의 필수 시청 콘텐츠로 지정됩니다. 한글은 드디어 그 존엄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무렵 한류 확산으로 한글을 접한 젊은 세대들도 이제 단순한 팬심을 넘어 문자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K-팝 팬이었던 인도 소녀 수마나는 한글의 철학에 매료되어 한국어 전공을 택했고, 결국 인도 최초의 한글 연구소 설립을 이끌게 됩니다. 그녀는 개소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엔 BTS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이 글자에는 음악보다 더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문자예요. 수마나의 스토리는 세계 언론에서 한류를 넘어선 한글의 확장성으로 집중 조명되었고, 그녀를 비롯한 청년 세대가 한글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과 자유를 찾아가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한글을 여전히 아시아의 하나의 문자로만 취급하는 일부 서구 교육기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레이첼 교수가 연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세계 한글 문화포럼 설립. 이 포럼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라 문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 소외계층과 인권운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한글이 가진 진짜 힘이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철학,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세계 한글 문화포럼의 개막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 수십 개국의 언어가 뒤섞인 그 자리에 무대 위에는 한글, 단 하나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한국의 중학생부터 아프리카 난민 소년,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채로 한글을 배운 중동의 여성까지 등장해 각자의 사연을 한글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단연 화제를 모은 연설은 시리아 난민 소녀 야스민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 감정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학교도 친구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쓰기 시작한 날,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한글로 쓴 첫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람이다. 그 순간 광화문 광장은 조용해졌고, 이어 터져나온 박수는 단순한 감탄이 아닌 공감의 언어가 되었죠. 이 장면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글, 이제는 문자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말하다.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한글을 공공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UN 평화유지군의 다국어 매뉴얼, 난민 캠프의 교육 포스터,
심지어 WHO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까지 한글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글은 이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이 되었고 잊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인류의 문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한글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국제우주연합은 인류 최초의 다국적 우주정거장 내 비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한글을 공식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채택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분리돼 있어 인식 오류가 적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구조 덕분에 AI와 음성 인식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국제우주연합의 언어 담당 이사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도 한글을 쓰기로 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문자 속에 담긴 모두를 위한 설계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 사이에 지적인 충격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동양의 문자라며 경시되던 한글이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문자로 우뚝 선 것이죠.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한글 편지가 화제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우주에 가면 그곳에서도 엄마 사랑해요라고 한글로 말할래요. 그 편지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한글은 다시 한번 기술을 넘어선 감성의 언어로 각인됩니다. 그리고 레이첼 교수는 조용히 메모장에 한 줄을 남깁니다.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한글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다. 한글의 우주 진출 소식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불씨를 당깁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 문자 없이 구전만으로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던 소수 부족이 한글을 그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 부족의 이름은 이쿠아리 부족. 언어 보존을 위해 여러 국가와 연구자들이 시도했지만 발음과 의미를 표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좌절하던 찰나 한글의 모아쓰기 구조가 그들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장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현지 추장 아오아는 말합니다. 이 글자는 우리말에 맞춰주고 우리를 다른 누구로 바꾸지 않아요. 이쿠아리 부족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신화, 전통, 식물학 지식, 예술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어학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고 한글은 처음으로 기존 문자의 대체 수단이 아닌 잃어버린 언어를 되살리는 문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언어 보존 단체들은 한글을 활용한 언어 소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하죠. 레이첼 교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합니다. 한글은 말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잊혀진 이들의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자 이상의 힘이었습니다. 한글, 그 이름은 이제 전 인류의 언어였다. 광화문 한복판,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열린 세계 한글 기념식에는 60개국 이상에서 날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단 한 문장씩을 오직 한글로 읽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세종. 그날 한글은 민족의 언어를 넘어 인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간 레이첼 교수가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풀어 세종대왕 동상 아래 놓으며 말합니다. 이 문자를 만든 당신의 꿈 700년이 지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눈물과 박수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글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긍심, 존경, 연대, 그리고 희망. 그날 밤 세종문화회관 외벽엔 이런 문장이 투영됩니다. 한글은 모두가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